이번 시간에는 십성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항상 열심히 변환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데서 거듭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성에 대해서 이해를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십성을 에올락하지 마시고요. 에올락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죠? 나가 뭐죠?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이 있으면은 나와 같은 것이 비겁이라고 했습니다. 비겁. 그러면은 이 비겁이 뭐라는 거죠? 비겁. 비겁이 뭘까? 비겁은 뭐냐면 나와 똑같은 겁니다. 뭐가요? 오행이 같은 겁니다. 오행. 특성이 똑같은 거죠. 똑같으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마치 육신에서는 그 비겁을 뭐 형제라느니 자매라든지 친구라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뭐 명식에 비겁이 있다 해서 뭐죠? 친구 덕을 보겠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의미는 충분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겁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자 그럼 친구라 하면은 비겁이 하나 있으면 뭐죠? 명식에서 비겁이 하나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뭐죠? 나하고 같은 힘이 되는 친구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비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항상. 오늘은 제가 그림을 잘 그리겠습니다. 그치? 자, 이게 뭘까요? 잘 못 그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돼지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퍼즐이라 하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똑바로 그렸습니다. 뭘까요? 여기 나하고요. 요게 비겁인데 저는 이것을 건전지라고 봅니다. 건전지. 자, 내가 나라는 에너지, 건전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여기서 불을 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불빛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만일에 여기다 건전지를 하나 직렬로 붙여요. 직렬로 붙여놓고서 선을 이렇게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훨씬 더 밝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것이 바로 비겁의 역할입니다. 그지? 이것을 보시면서 뭐죠? 비겁의 특성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밝아지고, 이 힘이 더 세지죠. 힘이 세지니까 뭡니까? 자, 사람이, 이건 배터리가 아니고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이 힘이 세지면은,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는 뭐죠? 적극적이죠. 대사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인 뭐죠? 일 추진을 잘합니다. 그래? 일 추진을 잘합니다. 성과를 높일 수 있죠. 이런 특성이 비겁이다는 거죠. 비겁이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비겁이 없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일추진도 잘할 것이다. 이게 양이죠. 우리가 항상 음지를 생각하시라고 했죠. 음지는 뭐죠? 자신감이 너무 생기면은 자만하거나 그지? 너무 뭐죠? 무모하거나 그지? 그 다음에 뭐죠? 고집이 세거나 힘이 세니까 이런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자신감, 적극성, 추진적 양쪽으로 설명하고 양지로 설명하고 어떨 때 고집이나 자만이나 무모함이나 음지로 설명할 것이냐. 그지? 그것은 다른 또 여러 가지 주변을 살펴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명식으로 알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이 사주 한번 봐주세요. 이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좀 놀랍죠? 그런 소리 들으면. 왜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걸 생각하세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럼 그 사람 다 나쁜 사람이겠어요? 다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질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죠? 히스토리. 그 사람 역사가 있죠. 그 역사는 뭡니까? 교육이라는 얘기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주변에 어떤 친구들과, 그죠? 어울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이런 것이 비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비계는 뭐냐? 비계는, 급제는 뭐냐? 이걸 보는 거죠. 비계는 한자로 쓰면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계는 나와, 그제? 오행이 같은데 음양까지 같은 거예요. 배터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비겁을 친구로 비교한다 치면은 나와 같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계는 남자친구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지? 비계는 아닌 사람은 마치 남자친구와 하나 같이 동행을 해서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감이 있죠. 그죠? 자신감 든든하죠. 일단 마음이 든든하죠. 든든하니까 뭐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자신감이 넘친다. 넘쳐가지고 뭐죠?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협. 그죠? 옆에 내 친구가 아주 든든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든든할까요? 옆에 남자친구로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아주 유명한 인사, 그죠? 이것도 뭐 초상권 침해나 뭐 그런 건 알겠죠. 브랜드 침해나. 저는 강호동 씨를 생각합니다. 그죠? 든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도 좋고 그런 친구가 내 옆에 항상 같이 간다. 이런 뭐죠? 저는 강호동을 믿고 뭐죠? 까불겠죠. 옆에 누가 시비를 걸어도 뭐죠? 금방지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지? 어깨를 부딪히도 뭐죠?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구 믿고? 강호동 믿고. 마치 그런 거예요. 강호동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않죠. 밀어붙이는 거죠. 그죠? 강한 추진력. 강한 추진력. 이게 비계네요. 타협을 못하죠. 한 발 물러서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비견만 인 사람은 뭔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발 넣었어요. 넣어보니까 잘하면은 손해보겠는데 이랬는데 그럼 발을 빼야죠. 발을 빼야 되는데 발을 빼라 그러니까 뭐죠?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뭐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발을 빼겠냐. 가자 그냥. 이런 게 비견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 이게 기본적 특성이다. 그러면 급제. 그죠? 급제가 있습니다. 급제는 환자라 쓰면은, 한자로 써볼까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가급적 제가 한자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걸 한자로 쓰면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뭡니까? 재물을 급탈하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제가 명칭인 사람 보고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 보면 야비하다 그러고 돈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돌아서서 일주일만 지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지? 경력이 오래된 분들 오시면 제가 답답했죠. 이제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되니까. 저는 그분을 잘 안 보니까. 자, 급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나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급제는 뭐죠? 그동안에 그 이름 때문에 저평가된 거예요. 급제는 뭐냐면은 친구인데요. 어떤 친구? 여자친구와 동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친구와 동행을 하면 뭐죠?
사실은 난폭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급제가 안 했으면은 오히려 난폭하기나 막 고집불통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줄어듭니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누구 만나도 시비 걸고 싸움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급제는 뭐죠? 그것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타협. 그죠? 기본적 추진력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 추진력이 있는데, 그지? 때로는 뭐죠? 상황이 불리하면 타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타협을 안 좋아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죠?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랬는데, 이건 호박 안 찔러요. 왜? 호박 찔러가 실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빼넣어요. 타협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유리하죠. 타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가다가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여자 손 잡고 도망가죠. 쉽게 말하면. 왜 도망가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성분들한테. 그러면은 여자를 보호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은 남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자를 보호하는 마음도 조금 있겠죠. 그거보다는 어떤 심리일까요? 괜히 시비 걸다가 내 여자 뺏길까 싶어서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자, 내가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 뭐죠? 지키는데 그것을 그냥 싸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실속을 찾아 지키는 것을 우리는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경쟁심. 내가 두고 보자요. 그러니까 급제의 가장 큰 특성은 두고 보자는 거죠. 내가 언젠가 이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중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1등을 할지 몰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뭐죠? 불안한 거예요. 그죠? 왜? 한 발 물러서야 되니까. 그지?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2인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것도 급제입니다. 그지? 그렇지만 이제 살아가는 데 상당히 편리해요. 한 발 물러설 수 있으니까. 급제들은요. 이게 비견과 급제의 차이입니다.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오행진로 상담사 2급입니다. 2급. 1급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죠? 어디까지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자, 비견을 가진 우리 아이가 있다면은, 급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해야 1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다 하시면 제가 1급 자격증을 드리죠. 뭐냐면은, 비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는요, 야, 너 뭐죠? 공부 잘하면 내가, 스마트폰, 그지? 갤럭시 7 사줄게. 이러면 뭐죠? 싫어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견을 가진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등 두드려주고, 차라리 미리 사주고, 그죠? 지켜봐주는 게 훨씬 자신감을 갖는 데 유리하죠. 급제는 뭐죠? 급제는 이 동기부여 때, 학생 동기부여 때, 급제는 거래, 즉, 보상을 해주면은 따라옵니다. 그지? 너 이번에 공부 1등 하면은 내가 노트북 신형을 사주겠다. 이러면 뭐죠? 급제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합니다. 열심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서라도 그것을 따게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뭐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견인 사람들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기는 남들하고 비교하면 좋아하진 않지만 뭐죠? 그 비교 대상한테 이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비겁이 있으면 뭐죠? 식상이 있습니다. 그죠? 식상은 뭘까 하는 거죠? 식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순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식상입니다. 식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죠? 재능이 됩니다. 재능. 그지? 재능이 되고,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상은 재능의 성 혹은 표현의 성입니다.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식상이 없는 사람보다는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밖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그지? 그것이 식상이다. 옛날에 육신하신 분들은 뭐죠? 이거 여자한테는 자식이라 그래갖고 네 사주에 자식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집니다.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표현의 성이고 재능의 성인데 이 재능의 성이 식신과 상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 자, 이걸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가 식신한테 넘어가는 게 빠른가, 에너지가 상관에 넘어가는 게 빠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빠를까요? 이게 빨라요. 왜냐하면 나와 음양이 다른 거예요. 상관은.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은 거죠. 우리는 자, 생근할 때는 음양이 같은 것보다는 음양이 다를 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녀 관계를 볼까요? 자, 제가 남자인데요. 우리 남자 선생님한테 뭘 주고 싶겠습니까? 여자 선생님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여자분한테 더 주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거 한다면은 그걸 하는데 다툰단 말입니다. 그죠? 싸움을 하는데 누가 더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같은 성격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남자들이 여자하고 싸우면 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더 본전이기 때문에, 그지? 괜히 어설프게 하다는 뭐죠? 망신만 당하죠. 그래서 여자하고 안 싸우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자, 나의 기운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오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기운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신 입장에서는 상관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언제 줄 거야? 주기는 주는데. 그지? 사탕을 준다 생각해봐요. 사탕을 하나 받았어? 언제 또 줄까? 기다려야 되겠죠? 천천히 주니까. 이걸 빨리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다려야 하니까 하나 하던 것을 뭐죠? 다음에 줄 때까지, 에너지가 올 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한 가지를 몰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연구, 탐구 기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식신은 뭐죠? 그래서 한 개를 가지고 계속 만지고 놀아야 돼요. 다음에 줄 때까지. 그래서 식신은 손재능이 발달됐다. 손재능이 꼭 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몸을 하는 거. 바디랭귀지죠. 그지? 음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미술을 한다거나, 그지? 그 다음에 춤을 춘다거나, 스포츠를 한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다 손재능이에요. 손재능이 있다. 그 다음에 뭐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죠? 다음 줄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런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식신은. 그러면은, 식신을 가진 어린이가 있다면 어떡해요? 장래는 뭐죠? 뭔가 전문가적 특성을 가진 직업적으로 얘를 생각하고 자녀를 키워야 되겠죠. 또 공부로 치면 어떨까요? 공부로 치면은 식신을 가진 사람들은 늦게 브레이크가 발동이 걸려요. 늦게. 처음에는 늦지만은 한번 뭐죠? 한번 빠지게 되면은 꾸준히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오래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물론, 누구는 식신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달라지는 면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은 상관은 뭐냐면은 사탕을 줬는데 또 줘. 사탕만 주는 게 아니고 빵도 주고. 그러니까 뭐죠? 상관 입장에서는 빨리 먹고 딴 것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상관의 심리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 재능인데 뭐죠? 다재다능, 딴 것도 먹고 싶다는 거죠. 다재다능,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관은. 그지?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죠. 변화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한 가지에 집중 혹은 반복을 하기 싫어하는 게 상관이에요.
그지? 그래서 몸으로 하지 않고요. 입으로 합니다. 몸으로 때우기보다는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언변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상관을 가진 애들은 공부할 때 뭐죠? 눈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장에 막 써가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식신이 하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하죠. 그 대신에 뭐냐면 아주 재능이 있고 재치가 있고요. 임경변도 능하고요. 임경변도 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반복을 싫어하는 면도 있죠. 그러면 애들이 뭐죠? 상관은 다방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을 잘 오랫동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관을 가진 애들 하면은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적성 분석은 언제가 중요합니까? 적어도 뭐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는 뭐죠? 철학원에 가면은 애들 걸 안 보죠. 엄마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 철학원들이 역학하신 분들이 한 게 뭡니까? 애들한테 야, 이 사람 100호살 있어. 그지? 역만살이 떠돌아 다닐 거야. 또 무슨 흉살 있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들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때를 놓쳐버려. 그것 때문에. 어릴 때 봐야지 뭐죠? 교육을 할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대도 알아야 되죠? 명리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개천의 영도 낮고요. 옛날에는 뭐죠? 고3 때면 열심히 해도 명문대학 갔습니다. 그지? 근데 지금까지 공부해 모는 애를 보고 사주 보고 뭐죠? 관운이 있다고 해서 뭐죠? 야, 우리 시험 붙을 거야. 뭐 좋은 데 갈 거야.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이미 얘는 뭐죠? 어느 대학 가는지도 나와버립니다. 잘 못 따라잡습니다. 옛날에는 대충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지? 열심히 하면은 뭐죠? 좀 처져 있다가 막 따라갑니다. 지금은 뭐죠? 모든 애들이 죽기 살기 뛰어갑니다. 그지? 그래서 추락이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선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공부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심리적 특성을 우리는 분석해가지고, 애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지? 이제 타겟트가 뭐죠? 우리는 학생이에요. 차별화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죠? 날 잡고, 그지? 이사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 잡고, 그지? 올해 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죠? 집이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일반 철학원한테 맡기자고요. 맡기고 우리는 뭐죠? 그분들하고 차별해서 애들, 학생들 진로 문제를 우리는 다루는 전문가가 되자고요. 그지? 자, 볼까요? 상관에서 하는 오랫동안 공부하지 말고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자는 거죠. 그럼 얘도 뭐죠? 공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반복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손오공이다. 손오공 되기 전에 사실은 뭐냐면은 도론숭이. 손오공 되기 전에 손오공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이 없네요. 그냥 도론숭이가 아니고 스스로 이름 붙였죠, 지가. 뭡니까? 제천대성이다. 이런 게 합니다. 하늘의 최고다, 자기가. 금방 짓죠, 이렇게. 스스로 제천대성이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뭐죠? 손오공이 된 거예요. 손오공은 사람 괜찮은 거예요. 그죠? 손오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었죠. 누굴 통해서? 삼장법설을 통해서. 이런 공부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상관은 아직 손오공이 되기 전이니까 뭐죠? 금방지기 짝이 없는 제천대성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상당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좌충우돌하고 다재다능, 그죠? 좌충우돌. 마치 럭비공 같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또 이것은 이제 상관이 안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글자들 해석하면은 관을 부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상관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상관이 더 필요한 시기일까요? 지금은 아이템들이 빨리 바뀝니다. 그죠?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빨리 바뀌죠. 근데 식신은 뭐죠? 하나 잡으면 오랫동안 해야 돼요. 못 따라가요. 그때그때 변화에 상당히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한쪽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에요. 자, 재성은 뭘까요? 재성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육친에서는 여자라고 하죠. 남자한테는. 그지? 그리고 요즘은 뭐죠? 어떻게 내가 여자를 제대로 잡아? 저도 잘 못 잡거든요. 여자 어떻게 잡아? 여성 우대 시대, 여성 상위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은 잘못됐구나. 사주가 바뀌어야 되겠어 앞으로.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못 잡는데. 근데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 재성, 즉 여자를 잡으려면 뭐죠? 식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식상이 생을 해줘야 돼요. 식상이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내가 재성을 통제하고 싶으면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재성은 여자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는 결과 혹은 결실의 성이에요. 결실. 그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과 결실이니까 돈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럼 돈을 내가 제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상이라는 매개체, 즉 능력이라는 매개체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낫죠. 자, 이 재성을 편재와 정제로 나눌까요? 편재와 정제로 나눌까요? 편재는 뭘까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편재는 뜬 재물, 이거는 옳은 재물 이렇게 말하시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향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익이. 편재는 크게 보는 거예요. 거시경제 개념이죠. 거시경제 개념. 그죠? 이건 미시경제 개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편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정제는 뭐죠? 어떻게 돈을 모으면은 1억을 모을까? 이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재는 뭐죠? 크게 보고, 스케일 크고, 그 다음에 뭐죠?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충동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개념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강하게 제압을 해야 되니까 자기주도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편제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그 대충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제는 뭐죠? 정제는 기본적으로 뭐죠? 현실감과 소유욕입니다. 현실감이 있어야지 뭐죠? 소유욕,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아는 욕심. 현실감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모아죠. 써버리죠.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감과 소유욕이기 때문에 돈을 잘 안 써요. 쓸 때 꼼꼼하게 써요. 꼼꼼. 그래서 정밀하고요. 정밀하죠. 계획적이죠. 그러면 만약 애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은 뭐죠? 덜렁덜렁 하는 거야. 다 빼먹고 다녀요. 이놈을 덜렁덜렁한 친구를 꼼꼼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 덜렁덜렁한 면을 키워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스케일 크게. 공간개념 있잖아요. 사물에 대한 공간개념도 있죠. 그러면 디자이너한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간의 공간개념은 뭐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 그제? 이쪽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정제는 뭐죠? 아주 꼼꼼해요. 수리를 잘하는데 유리해, 수리. 그지? 수학하고 다릅니다. 기본적 수리. 물론,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수학하기가 유리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꼼꼼하기 때문에. 셈이 빨라요. 정제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옛날에 많이 하시지 않아도, 정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가 빠릅니까? 셈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점들을 아주 빨리 계산합니다. 이거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빨리 계산을 못해요. 편제의 사람은. 이래가지고 뭐죠? 정제와 편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해나가고 나머지는 뭐죠?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또 보충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인데요. 자, 관성이죠? 관성인데, 관성은 통제 기능이에요. 나를 극하니까. 관성은 그냥 통제 기능이다. 통제 기능이다. 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제를 하면은. 첫째 뭐냐면은, 강하게 통제를 하면은 억압이 되죠. 억압. 그죠? 억압이 되죠. 근데 적당히 나를 통제해야지 뭐죠? 뭐가 옵니까?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죠? 명예와 억압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뭐죠? 억압된 심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그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억압할 수 있는 특성이 없으니까 뭐죠? 부장파사 하시는 분이 강남역 가서 뭐죠? 성매매하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자기 통제해야 되죠. 자기는 여러 곳에서 뭐죠? 여러 곳에서 감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또 TV 보셨죠? 제주지검장. 큰 죄는 아닌데도, 그죠? 그 제주지검장 했는 행동을 만약 제가 했다면 뭐죠? 지나간 사람이, 신고해도 뭐죠? 경찰서 가서 벌금 좀 내고 훈방 조치하면 끝납니다. 그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지? 아무 데서 오줌도 될 테냐? 이거 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뭐죠? 제주지검장이기 때문에 이슈화되고 자기는 뭐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성은요,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편관은 뭐죠? 살이라 그랬어요. 그죠? 편관 있는 사람은 상당히 뭐죠? 살아가는 게 좀 험난하고, 정관 있는 사람은 상당히 명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나를 따듬고 나를 통제하는 것이 관성인데, 이거는 편관은 양 대 양이니까 그걸 강하게 하겠죠? 이거는 좀 적당하게 하겠죠? 그래서 강하게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되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가.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뭐죠? 은행나무를 따듬으려 그러면, 예쁘게 따듬으려 한다면은 뭐죠? 전기톱으로 따듬어야 될 겁니다. 그 큰 나무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정원에 뭐죠? 아주 작은 요런 나무는 뭐죠? 면도칼만 하더라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편관이라고 무조건 뭐죠? 이런 억압이 아니고, 정관이라고 명예가 아니고 뭐죠? 일간, 즉 나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에 따라서 이것이 뭐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간의 크기에 따라서 정관이라도 그 사람한테는 억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기능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성향이 달라요. 여기는 뭐죠? 원칙주의자예요. 강하니까 원칙주의. 여기는 합리적이에요. 그래? 여기는 자기가 뭘 하나 딱 하면은 뭐죠? 그거 외에는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설명할 때, 관성을 설명할 때 성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성을 왜 샀습니까? 외적을 침을 막으려고 샀죠. 성을. 그러면 뭐죠? 결국 약하다는 소리예요. 몽골족들은요, 성을 안 샀죠. 왜냐면은 불편하거든요. 내가 남들한테 쳐들어가니까. 남들이 우리 영역에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니까. 그래서 성을 쌓지 않죠. 사람도 똑같아요. 강한 사람은 뭐죠? 성을 안 쌓으라 그러죠. 약하니까 성을 더욱더 튼튼히 쌓는 거예요. 그지? 이게 성이에요. 그 성 쌓은 사람은 뭐죠?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라 그럽니다. 여기는 뭐죠? 아예 성을 뭐죠? 이렇게 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는 소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에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구멍이 딱 개구멍 내놓겠어요. 성에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가는 사람은 성을 쌓았는데 뭐죠? 문을 그냥 2개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일로 쳐들어오면 발 뚫히면 일로 도망가면 되고, 또 뭐죠? 소통도 좀 해야 되고, 남쪽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기도 만나야 돼요. 필요하면 문 잠가버리고. 그죠? 정관은 그런 융통성이 있는 거죠. 여기는 딱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나 경찰이 타협을 해버리면 뭐죠? 힘들죠. 꼭 군인, 경찰이 아니더라도 자기 소신을 지키게 될 사람. 예를 들면 장인,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이라든지, 장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시리와 타협을 해버리면 뭐죠? 옆으로 셉니다. 그죠? 자기를 못 지킵니다. 자기를 지켜야 될 직업에는 평관이 훨씬 낫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관이 대단히 강하죠. 그럼 어떤 때는요, 가족들 중에서 제가 초창기에는 뭐죠? 힘들었습니다. 한 5, 6년 동안에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저는 뭐죠? 평관이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래. 그래서 여기 내가 그만둔다면은 차라리 죽는 거니까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산속에 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죠? 오직 한 길. 제가 좀 특이하죠?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역학을 하면서 명리외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풍수가 뭔지, 그죠? 육효가 뭔지, 육임이 뭔지, 그죠? 뭐 현공풍수가 뭔지, 관상이 뭔지 대충은 알죠. 알지만은 뭐죠? 그것을 제가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만 가겠다는 일관성을 제가 머릿속에 딱 틀을 만들어가면서 성을 쌓는 거죠. 절대로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뭐냐면은, 옆으로 가지 않은 덕분에 심리부수, 십성을 가지고 심리부수하는 데만큼은 제 나름대로 뭐죠? 어떤 하나의 틀은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것이 평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인성입니다. 인성이죠. 자,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건 뭐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 다 인성이라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나로 봐서는, 인성으로 봐서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내 입장에 봐서는 인성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중심으로 있으니까 저는 인성을 수용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용기능. 그치? 수용기능. 받아들이는 기능이에요. 인성은 두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첫째 뭐죠? 정신과 물질. 그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과 물질 어떻게 나눌까? 그치? 뭐, 그때 꼭 나누자면은, 천간의 인성이 있으면은 정신 쪽, 지지의 좀 있으면은 물질 쪽,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첫날 음양하는 날 설명을 드렸죠. 천간의 기, 지지는 형. 아무튼 뭐죠? 인성은 정신과 물질적으로 내가 다 받아들인 걸 다 인성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인성을 우리는, 인성 입장에서 나를 주는 거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이것을 어머니라고 해요. 육친하는 분들, 그죠? 이걸 어머니라 보면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뭐죠? 어머니가 없습니까? 인성이 두 개 되니까 엄마가 두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두 명이라 못하니까 인성이 두 개 있으니까 이복 형제가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마치 인성이라는 특성은 어머니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인이 있고요, 정인이 있어요. 육친적 설명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편인을 흔히 뭐죠? 계모라고 하죠. 그죠? 정인이 뭐죠? 엄마라고 합니다. 저는 편인이 두 개니까 계모가 두 개 있는 셈인데요. 정말 있습니까? 저는 계모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죠? 6남매 막둥이인데, 저 큰형님이 저보다 23살이나 많고, 제 바로 위에 누나가 8살이 많으니까 저는 엎둥인 줄 알았습니다. 편인도 있고. 그런데 친형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계모를 모시고 있는 애와 같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지? 계모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계모한테는 애들이
계모가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게 콩쥐팥쥐 때문에요. 또 물론 계모들 나쁜 사람이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엄마를 믿지 못하죠. 치료만 하니까. 그래서 이 편의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문.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부정적 수용을 합니다. 부정적 수용. 그지? 만일에 계모가 뭐죠? 밥을 안 주면은, 저 계모가 나를 궁계 죽이려는 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아주 맛있는 밥을 줘요. 이거 먹여놓고 내 쫓으라는 모이다. 이렇게 보죠. 항상 이런 부정적 수용을 먼저 갖고 옵니다. 그 사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마음이 뭔가를 항상 관심을 가지죠. 그걸 우리는 통찰력, 좋게 말하면은, 혹은 예지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지력. 그래서 편인의 특성은 뭐냐면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면, 보이지 않는 면을 보려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성은 상당히 공부하기 힘들죠. 의문이 너무 많고 부정적이니까.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잘 속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통찰력이, 예지력이 있으니까 의학이라든지 법률, 종교 예술 등 사물의 속성, 그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특성이 필요한 직업에 잘 어울립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뒷부분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는 꿰뚫어 볼 수가 있으니까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있는 사람들이 상담할 때 유리한 점이 있죠. 해결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해결 방법이 뭘까? 이걸 단순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하면은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를 가진 애들이 초등학생 저학년이다 이럴 때 뭐죠? 얘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냐면은 학원을 보낼 때 10명, 20명 있는 학원에 보내면 못 따라가요.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딴 생각하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개인지도 하든지 두세 명 그룹지도 하든지 이래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돼요. 편의는. 정의는 뭐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편의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들어도 예사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공부하기 힘들죠. 자기 좋아하는 거 맞죠. 여기는 이해력이 뛰어나고 순수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죠. 다 잘 받아들이니까 모범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좋을까요? 이해력이 빠르니까 눈치도 빨라요. 상황 판단이 빠르죠? 상황 판단이 빠른데 좋을까요? 근데 잘 써가요. 상황 판단이 빠른데. 자, 왜 그럴까요? 상황 판단이 빠르면 안 써가야 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명리는 궁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력이 빠르니까 뭐죠? 단순해요. 그죠? 빨리 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보지를 못해요. 그지? 그래서 앞면만 딱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잔정이 많아요. 정이 있는 사람들은. 정이 많으니까 잘 속죠. 그러면 직업을 어떻게 할까요? 정이 필요한 직업이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사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죠? 사회봉사, 복지. 그 다음에 뭐죠? 음식, 요식업. 그죠? 음식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돈을 번다면 뭐죠? 청결하지 않죠. 그지? 그래서 돈 벌라고 식당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죠? 지난 TV에 보니까 착한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정의를 다한 사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건 내 자식이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제대로 쓰죠. 식자재를. 자, 그래서 그런 쪽이 어울릴 것 같다. 요렇게 해서 뭐냐면은, 십성론 2에서
비견부터 뭐죠? 비견부터 마지막 정의까지를 제가 큰 틀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여기서 상세한 부분은 뒤에서 뭐죠? 육식갑자의 심리, 즉 일주의 심리를 할 때 또다시 설명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큰 틀만 선생님들께서 익혀 놓으시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 제 15강에서는 십성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뭐죠? 재미로 보는 사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 사람 이게 십성들이 생각에서 어떻게 변화를 움직이는가, 변화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십성의 응용입니다. 그 십성의 응용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보면은 명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서로 간에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쯤 되면은 이제 주변에 초보 선생님들은 주변의 가족들한테 너 성격은 이렇고 너 성격은 이렇고 너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명리에 대한 아마 재미도 늘어가고 실력도 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